세상이 왜 무섭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때 단순히 힘들다, 살기 어렵다는 감정적인 표현으로는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 패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선택권과 방어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성과를 내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월급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직 내 변화나 압박이 생겼을 때 전자는 비교적 여유 있게 선택을 고민할 수 있지만 후자는 즉각적인 생계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대를 평가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첫 미팅 자리에서의 복장, 말의 속도, 시선 처리, 자세 같은 요소들이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신뢰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건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질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전달될 수 있는 형태까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함께 시작했던 동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익 배분, 책임 범위, 의사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관계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라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3번 연속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맡기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의 진정성에 집중하다가 행동의 일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안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구조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간 사람도 산업 구조가 바뀌면 다시 경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기술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이 빠르게 사라지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안정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개념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장 기준에 맞는 노력입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느끼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시간의 사용 방식 역시 구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반복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특정 역량을 쌓는 데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최소 300시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라 실력과 기회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기간에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경제적인 상태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장기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선택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과 당장의 수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판단 구조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생활의 편의성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매일 보던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접점이 줄어들면서 관계가 약해집니다. 이것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조적으로 불확실하고 관계는 조건에 따라 변하며 결과는 냉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대비를 하고 선택을 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입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져가셔야 할 것은 불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적어도 예측 불가능한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